네, 일단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고요. 일단 세미나 제목은 실험 효율과 의사결정의 새로운 기준, 미니탭에서 새롭게 도입한 에펙스라는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가지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데이터 랩스에서 통계 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 목차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험 계획법,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DOE 필요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기존 DOE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DOE를 사용해 보시면 뭔가 효율적인데, 뭔가 좀 더 효율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OE 구조와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조금의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FX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그리고 FX라는 프로그램은 뭔지, 설계는 어떻게 추천을 하고 실험 계획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 실습을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미니탭이 점점 변화하는 MSC로 조금 변화하고 있는 통합적인 어떤 솔루션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DOE,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업무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DOE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이 실험계획법은 어떻게 하면은 실험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통계적인 방법론이에요. 특히나 복잡한 산업, 제조나 반도체,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자들이, X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X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교호작용 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실험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 실험 계획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DO의 역할은 일단 어떤 원인과 결과, X와 Y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굉장히 무수히 많은 인자들, X들 중에서 어떤 인자가 영향을 주는지 핵심 인자들을 식별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일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까,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실험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험계획법은 단순히 실험만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의사 정보를 얻는 게 좀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험계획법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실험계획법은 순차적인 접근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인자들, X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입된 어떤 그 변수가, 인자가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압력, 어떤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온도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시간이 영향을 주는지, 이런 무수히 많은 인자들 중에서 필요한 인자만 먼저 뽑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보통 스크리닝, 선별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선별 설계를 통해서 필요한 인자를 뽑아내고 난 그 뒤에 과연 이 인자들의 어떤 조건을 넣었을 때 어떤 강도가 굉장히 좋아지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설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실험계획법은 단계, 순차적인 접근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선별하고 다시 설계해서 최적화하고 이런 단계별로 나눠진다는 게 좀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DOE 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실무에서는 선별하고 최적화로 분리되면서 분석자가 선별할 때는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 인자들 가지고 또 어떻게 설계를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최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의 단계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에펙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탭으로 실험 계획법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실 건데, 뭐 미니탭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미니탭은 굉장히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고요. 검증된 기반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활용 사례를 활용하는 그 분석 방법들을 미니탭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탭은 굉장히 뭐 설계를 쉽게 할 수도 있고, 뭐 사용자가 직접 뭐 그 자기 입맛에 맞게 그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최적 설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 인자들의 어떤 모델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출력 결과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게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미니탭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실험 기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최근에 미니탭사에서 에펙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OE 구조와 한계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좀 한계로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잘 쓰고 있으시긴 하겠지만 기존 DOE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계를 나눠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선별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설계하고 그리고 뭐 반응 표면이나 추가적인 실험 설계를 해서 최적화를 진행하는 이 단계적 실험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문제는 단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이제 실험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실험 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닝 단계, 선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인자들 중에서 필요한 인자, 핵심 인자만 뽑아냈다면 그 핵심 인자들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요. 그럼 선별 단계에서 놓친 인자는 추후 단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그 인자가 많아 가지고 핵심 인자를 뽑았지만 이 빠진 인자들 중에서 어떤 선별된 인자와 시너지, 교호 작용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초기 단계에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 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DOE 자체는 굉장히 정석적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방법 자체는 이 운영 방식이 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OE의 구조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뭐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설계를 우리 이수준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수준이라는 거는 우리 그 고려하고 있는 X 인자의 어떤 조건들이 두 개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수준 설계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달라지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온도의 조건을 뭐 80도, 100도 이렇게 두 가지 수준 조건으로만 설정을 하는 설계를 이수준 설계라고 하죠. 그러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수준 설계는 일단 실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실험으로 빨리 핵심 인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수준 설계의 뭐 가장 뭐 단점이라고 보시면 이 80도와 100도 이렇게 이 두 가지 수준에서만 실험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수준에서의 직선적인 관계밖에 도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현상들이 직선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뭐 X와 Y와의 관계가 직선으로 선형적인 관계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온도가 달라질 때 어떤 우리가 측정하는 Y 값이 곡선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곡률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수준 설계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수준 설계는 처음 초기 탐색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수준 설계로 최적화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수준 설계에서는 항상 추가적인 실험이나 후속 설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시 반응 표면 설계, Response Surface Methodology라고 하는 반응 표면 설계, RS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RS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와 Y, 즉 인자와 반응 간의 곡선적인 관계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 설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인 설계는 직선적인 관계만 탐지하는 반면 RSM은 이 곡선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탐지를 해서 어디가 가장 최적이 되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설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곱이 우린 곡선을 제곱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곱항이 들어간 설계를 2차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2차 모형을 가지고 우리는 최적 조건을 찾는 설계를 반응 표면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응 표면 설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처음부터 반응 표면 설계를 사용하지 못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반응 표면 설계를 처음부터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곡선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험점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그 실험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수준들 사이에 가운데 중앙점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점을 잘못 설계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하는 실험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응 표면 설계 굉장히 곡선을 잘 탐지하고 최적 조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적절한 중앙점과 실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응 표면 설계는 선별 설계 다음에 보통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실험 계획법은 선별하고 그리고 과연 곡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곡선이 존재한다면 곡선의 모양을 잘 찾아서 최적 조건을 찾는 이런 순차적인 설계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미니탭으로 분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요인 설계로 설계를 했다가 어떤 그 점을 어떤 굉장히 Y를 높여주거나 낮게 해주거나 하는 어떤 최적점을 찾아서 그 점을 중앙점으로 설계해서 주변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해서 곡선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설계가 괜찮고 이 모형 자체가 괜찮으면 최적 조건을 도출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설계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실험 계획법 자체 효율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아니 처음부터 설계를 어떤 곡선의 모양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FX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FX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나눴던 실험을 한 방에 해결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펙스는 실험 설계부터 분석하고 그리고 최적화까지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DOE 방법에서 최신 설계와 모델링 기술이 결합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를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의 역할은 일단 굉장히 많은 설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중에서 사용자가 어떤 설계가 가장 괜찮은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정확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최적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구조는 설계부터 모델링, 최적화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툴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에펙스의 주요 특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사용자가 나는 실험수를 20회에서
28번, 28번 정도밖에 못해. 그러면 20회에서 28번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설계들을 전부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분석자는 가장 원하는 설계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설계 탐색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많은 설계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마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이게 FX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마스는 뭐냐면 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Orthogonal Minimally Aliased Response Surface. 이게 뭐냐면 직교를 유지하면서 직교는 참고로 x끼리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걸 직교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줄이게 되면 어떤 효과와 어떤 효과가 서로 섞이게 되는 거를 교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같이 높였는데 반응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럼 온도 때문에 반응이 올라갔는지, 압력 때문에 반응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죠. 그게 서로 효과가 섞였다. 교락이라고 해요. 그걸 엘리어스드라고 합니다. 교락이 많아지면은 모형 자체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게 되고 모형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섞여 있는 효과를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리스폰스 서피스, 반응 표면, 즉 곡선의 효과까지 탐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을 오마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만들 때 이런 구조로 곡선의 효과와 최소 결합과 직교를 만족하는 여러 가지 설계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분석자는 거기서 해당하는 나에게 가장 맞는 설계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FX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설계로 선별과 최적화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오마스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델 선택이나 다중 반응 최적화 이거는 미니탭에도 있는 기능인데 여러 가지 반응들 그리고 연속형 변수나 범주형 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 모형 등을 모두 FX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FX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외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 미니텍 같은 경우에는 로컬 버전은 분석자 한 명만 이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 그 FX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설계를 만들어 놓고 이 분석 결과 이렇게 됐구나 공유하면서 분석 환경까지 하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핵심 기술은 오마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자 선별과 반응 표명 단계별로 쪼개져 있던 거를 오마스 알고리즘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단계를 나눠서 진행했다면 FX를 이용한 오마스를 이용한 설계 방법은 한 방에 반응 표명까지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설계를 미리 만들어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는 기존의 미니탭이 굉장히 굳건한 위치, 굉장히 강건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DO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그 상황별로 굉장히 환경별로 굉장히 복잡한 인자들이 많이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 미니탭을 이용해서 실험 계획법을 하는 것보다 현업에 좀 더 맞는 효율적인 설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에펙트라는 프로그램을 미니타입사에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미나 자체가 미니탭 대신에 이걸 써야 되나 이거는 아니고요. 기존의 미니탭이 효율적이지만 미니탭은 현실적인 조건을 조금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마스로 좀 확장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디오의 현대화는 왜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점점 복잡해지고 제약 조건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인자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고차항의 모델이 필요한데 실험 수는 또 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반응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예산, 실험수,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적합한 설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니탭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걸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현실 문제를 다루기 위한 DO의 현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FX라는 프로그램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FX 확장으로 인한 변화, 이거는 간단하게 뭐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 미니탭 DOE 설계와 FX 설계 뭐 대표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미니탭은 뭐 점점 MSC로 웹 기반으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뭐 사용 환경은 웹 기반 또는 데스크탑으로 미니탭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FX는 모두 뭐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웹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설계 방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기존 미니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시간, 조건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설계를 짜야 되고 그 하나의 설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FX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설계들, 내가 조건만 넣게 되면 다양한 설계들을 굉장히 많이 뿌려줘요.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설계가 뭔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횟수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응 표명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FX가 조금 더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한 효율적인 설계를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X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FX 설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설계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FX 설계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 설계가 왜 중요한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도 처음에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계를 잘 짜야지 나중에 우리가 그 어떤 인자가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설계 방식이 다르면 품질이 우리가 아무리 실험을 잘하더라도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실험수를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효과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에펙스가 필요한데 에펙스는 단순히 실험 설계를 생성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실험 설계를 뿌려주면 분석자가 나에게 맞게 이제 그 선택을 도와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설계가 제일 좋은지 오마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굉장히 적합한 설계들을 굉장히 많이 뿌려줘요. 그래서 왜 이 설계가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에펙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탭은 설계하면 그 설계로 진행해야 되지만 에펙스는 여러 가지 설계들 중에서 비교해보고 이 설계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설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마스라는 거는 우리 선별과 반응 표면을 하나의 과정으로 합쳐놓기 위해서 합쳐놓은 어떤 설계를 뿌려주는 알고리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미니탭은 두 단계로 진행됐지만 에펙스의 오마스 방법을 이용해서 설계를 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최적화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미니탭 DOE하고 차이 뭐 이런 것들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설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초기 설계부터 최적화까지 고려를 한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마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는 설계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이 단계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인자 X와 반응 Y, 이거를 문제를 먼저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품질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어떤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뭐지? 이런 인자들을 여러 개 정렬을 하겠죠. 일단 문제 정의를 먼저 해야겠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제약 조건이 실험수도 정해져 있고 회사 환경에 따라서도 제약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건 안에서 우리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제약 조건을 넣게 되면은 여기 나의 제약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설계들을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서 계산을 해서 분석자한테 뿌려줍니다. 그럼 분석자가 이거를 보고 어떤 설계가 제일 괜찮지, 제일 괜찮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통계적인 평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설계가 좋은지의 평가. 그리고 난 뒤에 굉장히 좋은 설계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맞게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는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설계가 가장 좋은지 이 설계, 굉장히 많은 설계를 뿌려준다고 했는데 그 설계를 뿌려주는데 설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예,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최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내가 과연 효과를 잘 탐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설계가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지표들을 DAIG 최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지표들을 뿌려줘요. 그리고 난 뒤에 직교성을 만족하는지, 얼마나 효과가 서로 덜 섞이는지, 이런 교락에 대한 부분도 모두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세요라고 여러 가지 설계를 뿌려줍니다. 분석자는 거기를 보고 이 설계가 제일 괜찮네, 이 설계가 제일 괜찮네 선택을 해서 그 설계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FX는 설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석자가 직접 설계를 평가하고 어떤 설계가 제일 맞게 되는지 비교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설계가 선택이 되면 우리는 이 설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는데 아예 그 우리 조건에 안 맞는 설계들은 처음부터 쳐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실행 가능 조건의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설계라도 우리가 실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계는 올바른 설계가 아니잖아요. 실험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온도가 80도에서 100도까지만 우리 측정할 수 있는데 120도가 나왔어요. 그럼 측정할 수 없잖아요. 이 설계는 처음부터 아예 탈락, 탈락, 탈락. 그래서 실행 가능한 설계들만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그 FX의 결과를 보고 설계를 보고 이 설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설계가 나오게 되면 분석자가 나 통계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하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FX에서는 설계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가장 설계 이게 괜찮습니다라고 추천도 해줘요. 그래서 분석자는 이 추천된 설계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 이 설계로 가자라고 선택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 그 미리 탭은 단계별로 진행이 됐다면 FX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계로 모든 최적화까지 설계를 여러 가지로 뿌려준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설계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뿌려주냐면 오마스라는 알고리즘으로 굉장히 괜찮은 설계들만 이렇게 뿌려줘요. 그래서 미니탭은 사용자가 직접 설계를 생성해서 창의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FX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설계들은 AI한테 맡기고 계산은 AI한테 맡기고 우리는 괜찮은 설계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뭐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사례.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은 보호필름 코팅층의 건조 조건 최적화라는 부분이고요. 공정 배경에서 한번 살펴보면 한 제조사는 전자제품 외관 보호용 기능성 보호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보호필름은 스마트폰 혹은 디스플레이, 가전 외장재에 부착되는 필름으로 표면에는 얇은 기능성 코팅층이 도포가 된답니다. 이 코팅층은 제품 표면을 보호하고 스크래치 오염을 줄이며 필름이 쉽게 들뜨지 않도록 일정 이상 수준의 접착 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필름을 이렇게 붙이는데 필름이 잘 붙여졌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석자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접착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접착 강도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원인이 되는 여러 X들을 산출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접착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풍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설정을 해서 실험 계획법에서 최적 조건을 도출하려고 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품질 이슈는요, 일부 로트에서 코팅층이 이제 쉽게 들뜬대요. 이게 우리 필름, 핸드폰에 보호 필름 붙이더라도 잘 못 붙이게 되면 이렇게 들뜨는 경우 발생을 하죠. 그리고 테이프 박리 시험에서 접착 강도 편차금, 박리를 한 그 시험에서 어떤 거는 잘 붙었다가 어떤 거는 안 붙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자의 목적은 뭐냐면 건조 조건, 즉 뭐 여기에 포함되는 뭐 영향을 주는 온도라든지 뭐 풍량이라든지 이송 속도 이런 인자들을 최적화해 가지고 접착 강도가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것들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건조 온도에 따라서 이 접착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온도를 첫 번째 변수. 두 번째는 열풍세기, 열을 많이 가하거나 뭐 약하게 가하거나 이 열풍세기에 따라서 이제 접착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송 컨베이어 스피드, 이송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인자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착 강도는 지금 얼마나 단단하게, 얼마나 강하게 접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Y는 접착 강도고요. 이제 접착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특성이기 때문에 망대 특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 특성 같은 경우에 커지면 커질수록 좋지만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규격 하한 로어 스펙 리밋은 80뉴턴이고요. 그리고 타겟은 우리가 회사에서 목표하는 타겟은 100뉴턴이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미니탭은 많이 사용하실 거니까 미니탭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지 첫 번째 미니탭으로 두 번째는 지금 소개해드린 에펙스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에펙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를 선택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페이지는 제가 세미나 끝나고 자료를 다 배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니탭 실습하고 결과 보여드리고 실습하고 결과 보여드리고 에펙스 실습하고 결과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미니탭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세 가지 인자를 가지고 있고 수준은 두 개씩 이 수준 설계로 먼저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스크리닝 단계로 선별 설계를 먼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정석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수준 완전요인 설계, 모든 실험점에서 다 실험을 수행하는 완전요인 설계를 진행을 했고 각 조건당, 각 그 수준 조합당 두 번씩 반복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6번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하고 그 뒤에 곡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곡선이 존재한다면 반응 표면 설계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실험을 해서 최적 조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미리 미니탭을 좀 띄워놨어요. 현재 이게 미니탭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미니 화면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미니탭 설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설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통계 분석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실험 계획법에 요인, 이수준 요인 설계니까 그리고 요인 설계 생성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수준으로 설계를 할 거고 요인수는 3개. 그리고 설계 버튼 눌러서 모든 실험점에서 다 실험하는 설계는 완전 요인 설계. 그리고 꼭지점에 반복 실험 횟수는 2개. 8번 실험할 거를 2번 반복해서 16번 실험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누르시고 요인을 누릅니다. 요인은 여기에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템프 첫 번째 인자가 템프 낮은 수준 70 높은 수준 100 그리고 풍량 에어플로우 이렇게 30 70 이렇게 수준 아까 나와 있었으니까 그리고 컨베이어 스피드는 그냥 이렇게 스피드만 10에서 20 이렇게 설계하시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16번 실험을 하고 우리는 실험을 해서 여기 C8번째 열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전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여기 16번 실험 설계한 데이터고요. 여기는 에티즌 스트렝스라고 해서 에티즌 이렇게 강도, 접착 강도를 이렇게 측정을 했대요. 그럼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통계 분석, 실험 계획법, 요인, 요, 통계 분석, 실험 계획법, 요인 설계 분석 이렇게. 그리고 반응은 에티즌 스트렝스 이렇게 넣고요. 바로 한번 유의한 인자를 찾기 위해서 제가 과정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 단계적 계기 분석이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바로 한번 최종 모형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인 설계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는데 지금은 교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파레토 차트 가지고 어떤 인자가 의미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레토 차트에서 A라는 인자, C라는 인자, B라는 인자, 즉 주효과는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A, B, A, C 교호 효과도 두 개가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현재 이 모든 주효과가 의미가 있고 교호 효과도 의미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자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면 온도와 시간, 그 온도와 풍향 그리고 뭐 속도 여기 어느 조건에서 강도가 가장 좋게 나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통계 분석, 실험 계획법, 요인 그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서 실험했을 때 가장 좋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온도는 80도와 100도 중에서 100도에서 좀 더 Y가 높은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풍향은 여기 70에서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베이어 스피드는 10에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주효과만 보면 이런데 교호 효과를 보시더라도 이 온도 100, 그 풍량 70 그리고 스피드 16에서 스피드 10에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온도를 높게 풍량을 높게 컨베이어 속도는 좀 낮추면 우리 그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별 설계는 끝이 났어요. 세 가지 인자를 고려를 했는데 세 가지 인자가 모두 의미가 있고 어떤 최적 조건까지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이 과연 온도 높였을 때, 풍향 높았을 때, 컨베이어 속도 낮았을 때 이게 과연 최적 조건일까? 왜냐하면 요인 설계, 이수준 요인 설계에서는 직선적인 관계,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직선적인 관계밖에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곡선의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곡선의 효과. 그래서 이 요인 설계에서 최적화까지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추가로 실험을 하냐면 온도를 100도로 맞춰놓고 그리고 풍향을 70으로 맞춰놓고 컨베이어 스피드를 10으로 맞춰놓고 주변에서 좀 더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온도, 풍향, 컨베이어 스피드 이게 가운데 점이 될 거고 주변에서 실험하니까 추가적인 실험의 가운데 점이 찍히죠. 이 가운데 점을 중앙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중앙점에서 실험을 하고 나면 과연 곡선의 효과가 있는지 직선의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완전요인 설계가 끝났어요. 그럼 완전요인 설계로 대략적인 최적 조건을 찾았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최적 조건을 중앙점으로 설계를 하고 주변에서 추가적인 실험이 좀 필요합니다. 곡선이 있는지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통계 분석, 실험 계획법, 요인 설계 생성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수준 요인으로 그대로 두시고 인자는 지금 세 개죠. 온도, 풍향, 스피드. 세 개 그대로 두시고 설계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험 예산이 없다면 뭐 부분 요인 설계 하셔도 되지만 저는 완전 요인 설계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난 뒤에 블럭당 중앙점 개수 중앙점에서 5번 실험을 더 해보는 거예요. 5번 더. 기존에 완전 요인 설계로 16번 실험했는데 추가적으로 몇 번 더 해야 되냐면 현재 추가적인 실험 뭐 한 13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를 한 번 더 생성을 해놨죠. 그럼 추가적인 실험을 한다 이거예요. 처음에 선별해서 그 유엔인자 찾았고 그 유엔인자의 최적 조건을 중앙점으로 설계하고 주변에서 조금 더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데이터도 한번 들고 와볼게요. 이게 중앙점에 대한 설계입니다. 중앙점에 대한 실험 데이터. 그러면 통계 분석 누르시고 실험 계획법 요인에 요인 설계 분석 똑같이 그리고 에티즌 스트렝스 요거 넣어 주시고 그대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려보면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코드화된 개수의 CTPT, 센터 포인트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분산 분석 쪽에 공면성이라고 나와요. 공면성을 보시면 0.000, P값이 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P값이 공면성에 대해서 0.000, 0.05보다 작다는 소리는 공면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직선의 관계가 아니라 곡선의 관계네 이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면 사전에 완전 요인 설계로 인자 세계를 추출해냈지만 중앙점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해보니까 곡선이 나타났네. 그러면 이제 그 곡선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설계를 또 짜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면성이 0.000, P값이 0.000이라는 소리는 공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요인 그림 같은 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래는 직선의 효과처럼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점에서 이렇게 튀어나간 거 보이시죠? 위쪽으로 이렇게. 이게 곡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곡선의 효과. 이 곡선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직선으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겠구나 하고 해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실험. 그러면 곡선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반응 표면 설계라고 해요. 그럼 요인 설계에서 중앙점 설계를 지나서 지금 반응 표면 설계까지 단계별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럼 단계별로 연결을 했을 때 단계별로 연결해서 반응 표면 설계로 추가적으로 곡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곡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분석, 실험 계획법, 그리고 반응 표면, 그리고 반응 표면 설계 분석에서 바로 제가 분석을 진행을 해 볼게요.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곡선이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곡선에 대한 분석, 반응 표면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6개의 실험점을 더 추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CC, 뭐 AA, BB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뭐냐면 C라는 이제 2개 곱하면 제곱이에요. 그래서 제곱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의미가 있었구나. 이거는 즉 곡선의 모양이구나. 곡선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반응 표면 설계로 확장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최적 조건 한번 도출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y 그 에티즌 스트렝스가 최대화되는 게 좋고 뭐 설정은 규격 하는 80에 목표값은 100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온도는 99.57, 그 풍향은 69.9, 컨베이어 속도는 9.62 정도 되면 이 반응 강도가 88 정도 되죠. 규격 가한이 80이라니까 규격 가한보다 높아요. 그럼 이렇게 최적 조건을 찾을 수가 있죠. 뭐 실습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미니탭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선별 설계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 과연 직선의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점이 필요했고요. 중앙점에서 곡선의 효과가 있으면은 반응 표면 설계로 확장을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최적 조건을 찾아 나가야 되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에펙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효율적이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에펙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교재로 한번 넘어와 보면 제가 결론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미니탭 실습을 했을 때는 일단 완전 요인 설계, 중앙점 설계, 반응 표면 설계 해서 최적 조건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 중간에 놓치는 인자가 있으면 조금 우리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게 기존의 미니탭으로 실습했던 내용이고요. 이제는 에펙스로 한번 동일한 예제에 대해서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펙스는 어떻게 실습을 하실 수가 있냐? 에펙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니탭 우리 사이트 들어가서 아마 미니탭을 웹 버전으로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니탭 솔루션 센터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서 웹 열기로 들어갑니다. 웹, 그 클라우드에 있는 웹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미니탭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통 통합적인 솔루션 MSC라고 합니다. 미니탭 솔루션 센터라고 해요. 그중에서 이제 실험 계획법이라고 하는 에펙스라고 보이죠. 에펙스. 에펙스를 클릭을 합니다. 에펙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험 설계를 여기서 진행을 해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니탭은 내가 수준을 몇 개로 설계를 해야 되고 인자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럴 때 내가 실험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분석 작업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에펙스는 어떻게 실험할 수가 있냐? 여기 보시면 메뉴에 오마스 디자인이라고 보이죠? 오마스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Define your experiment. 그래서 프로블럼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여기 인자 3레벨 팩터를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3레벨로 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그 수준이 3개, 즉 가운데 점까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운데 점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곡선의 효과까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인자를 3개를 넣습니다. 인자 3개. 나는 곡선까지 보려고 하는 인자가 3개야.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전략이죠. 전략은 뭐냐면 모델을 선정을 할 건데 이 M이는 메인 이펙트입니다. 주효과만 볼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M이 플러스 I죠. I는 뭐냐면 주효과 플러스 인터랙션 이펙트, 교호 효과까지 볼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ME 플러스 SOE 이건 Second Order Effect라고 해서 2차 항까지 볼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나는 인자 3개고 2차 효과까지 즉 제곱 효과까지 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Apply 필터를 클릭을 합니다. 어플라이 필터를 클릭하면 처음 보면 몰라요, 아무것도. 근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인자 3개를 가지고 2차 효과까지 보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설계할 수 있는 모든 설계가 몇 개가 나오냐면 13,014개가 나와요. 그럼 이 설계 중에 선택하라 이겁니다. 너무 많잖아요, 이 설계가. 그래서 이거 너무 많으니까 다시 오픈 필터를 누릅니다.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야겠죠. 그러면 이 define your experiment 이거 대신에 이 디자인 사이즈, 파워 앤드 애널라이징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디자인 사이즈, 내가 실험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실험할 수 있는 수. 예를 들어서 저는 20번에서 28번밖에 실험을 못 해요.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FX가 이 20번 미만을 자르고 28번 그 초과는 다 잘라버려요. 그 설계들을. 그리고 어플라이 필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게 아까 13,000 얼마에서 이제 3,555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3,500개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설계가 참고로 5,000개 이하가 되면 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알고리즘, 선택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그래피컬 필터링이 활성화가 됩니다. 5,000개 미만으로 설계가 떨어지면 그래피컬 필터링을 클릭을 합니다. 뭐 이상한 그림 하나 나오죠. 이상한 그림인데 여기서 보시면 N이라고 보이나요? N. N은 뭐냐면 20번에서 28번 실험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선들이 다 설계들입니다. 설계들. 그러면 분석자는 난 24번에서 28번까지만 할 건데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줄이고, 선택해서 줄이고. 그럼 선택하게 되면 3,555개 중에서 2,800개 정도로 줄어들죠. 그래도 많다라고 하면 이 센터 포인트, 난 그래도 공률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중앙점에서 두 번 내지 네 번 실험해야 돼. 이렇게. 선택을 하면 1342개로 또 줄어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설계가 더 좋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D 최적성, 이게 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지표라고 보는데 높을수록 좋은 지표예요. 이 D 최적성을 80% 이상으로 하고 싶다. 그럼 74개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 분석자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효율적인 설계를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차 끼리, 그 제곱항 끼리 상관관계는 굉장히 난 낮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한 0.4 밑으로 좀 떨어뜨리고 싶다 라고 하면 4개의 설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Apply Graphical Filters 이걸 누르시게 되면 마지막 테이블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테이블. 굉장히 많은 설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이 설계들 중에서 4개가 남았어요. 이렇게. 4개가 남았으면 이 4개를 N수 26개 뭐 나머지 지표들 다 놓고 괜찮네. 그래서 분석자가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처음이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설계 중에서 나 잘 모르겠다.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비교해줘. 파레토 어널리시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이 FX 알고리즘에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추천을 해줍니다.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이 설계는 뭐가 좋고 이 설계는 뭐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뿌려줘요. 그러면 이 분석자가 이 설계를 보고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 Get Recommended Design 이 중에서 제일 적합한 거 하나 추천해줘. Get Recommended Design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적합한 설계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만 몇천 개 중에서 줄여서 나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설계를 하나 뿌려줍니다. 이 디자인 4예요, 이게. 제가 임의로 선택을 했지만 26번 실험을 해야 되고 인자수는 3개고 등등의 이 지표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을 제가 다운로드를 해요.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다운로드 할 건데 X1, X2, X3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첫 번째 인자는 템프입니다. 70, 100 이렇게 인자들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설계가 다 됐으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엑셀 파일로 설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설계는 미니탭은 하나하나씩 다 짰다면 FX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건만 넣으면 추천해주는 여러 가지 설계들 중에서 그래도 추려낼래 해서 가장 적합한 설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현재 우리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계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FX로 설계한 데이터 26개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FX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설계 다 됐고 데이터 수집됐으니까 이 모델링을 클릭합니다. 모델링 클릭해서 나는 모델링의 제목을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렝스 강도라고 할래. 그 스트렝스 강도라고 설정하고 넣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 여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설계된 데이터를 전부 다 복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붙여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X고 팩터는 X고 요 에티즌 스트렝스는 Y다. 리스폰스다. 확인하고 데이터 저장하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시작을 합니다. 모델링 시작해서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서 나는 2차까지 보고 싶다는 메인 인터랙션 쿼드레틱 에펙트 이게 뭐냐면 1차 주요가, 2차 교요가 그리고 2차 항의 제곱항까지 분석하겠다. 그래서 이제 런치 모델링 하시게 되면 FX 알고리즘이 이 세 개의 인자에 주어진 설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모델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모델.
그래서 뭐 X 이거 넣어봤다가 뺐다가 제곱항 넣어봤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 모델을 선택을 하는 셀렉트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모델들이 너무 많고 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난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너가 추천하는 거 하나 할래? 그럼 get recommended. 항상 설계든 분석이든 모델 선택하든 거든 뭐든 추천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모델을 선택하고 이 모델로 나는 이제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설계들을 추천받아서 하나를 선택했고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델이 확인됐으면 최적화로 한번 가봅니다. 최적화. 최적화로 가시게 되면 Attention Strength는 예를 들어서 80보다 커야 된다. 80보다 큰 조건을 내세우면 여기 최적 조건이 이렇게 나타나요. 최적 조건. 예를 들어서 온도는 100, 풍량은 70, 스피드는 10. 이럴 때 Attention Strength가 87.76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교재로 한번 넘어오시게 되면 지금 미니탭으로 분석한 결과가 온도가 100 근처, 그리고 풍향이 69.9, 70 근처죠. 그리고 컨베이어 스피드가 9.6, 약 10에 근접해요. 그때 이제 88.309로 이렇게 그 최적 조건을 찾았다면 에펙스 설계로 진행을 했을 때 최종 결론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마지막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면 에펙스의 결과에서 보시면 온도는 100, 그리고 풍향은 70, 컨베이어 스피드는 10의 접착 강도가 거의 90 가까이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미니탭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했던 것보다 처음부터 재고판까지 고려해서 굉장히 괜찮은 설계를 뽑아서 실험 수도 26번으로 굉장히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에펙스가 단계 구분 없이 한 단계로 미니탭과 유사한 결과를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결과를 비교해 보면 미니탭 RSN 결과는 FX의 결과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요. 좀 더 효율적으로 현업에서 사용하시려면 처음부터 재고판까지 고려한다면 FX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물론 미니탭으로 시간 있고 괜찮으면 좀 더 정확하게 실험을 하시는 건 좋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FX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텍과 에펙스 결과를 크게만 비교해 보면 미니텍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선별했다가 중앙점 추가했다가 반응 표면 설계 진행했다가 실험 수도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돼서 중간에 놓치는 정보도 발생했다면 에펙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오마스 설계로 1단계로 바로 실험 수를 줄이면서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뭐 물론 자세한 지표는 봐야겠지만 통합적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펙스의 핵심은 단순한 런 감소, 즉 실험수 감소가 아니라 설계 단계와 의사결정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니텍과 에펙스 다시 비교해 보면 뭐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을 한 방에 진행할 수 있다. 설계를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용자가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 시스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탭이 정석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인 반면 FX는 좀 더 효율적인 현대화의 DO의 현대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실험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험을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최적 조건을 찾는 DO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연구소나 뭐 품질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효율적인 DOE를 에펙스를 이용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실험 조건을 그 최적 조건을 산출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DOE의 단계적 방법보다는 에펙스의 좀 확장적인, 좀 효율적인 부분을 좀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SC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MS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미니탭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단일 제품이었고 로컬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즉 PC에서 한 명의 사용자가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핸들링도 자기가 해야 되고요. 문제 정의는 따로 가서 해야 되고요. 분석하고 난 뒤에 보고서는 또 따로 작성해야 되고요. 그런 일련의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니탭사에서 점점 변화하고 발전하는 게 뭐냐면 문제 정의부터, 즉 브레인스토밍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핸들링하는 부분, 분석하고 실험 설계하고 분석하는 부분, 보고서로 작성해서 여러 사람들을 공유하는 부분,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거를 통합하는 게 MSC라고 합니다. 그래서 MSC로 이제 웹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구조, 패러다임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버전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이 MSC의 통합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게 MSC이니까 혹시나 MSC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다 MSC에 관련된 소개 내용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존 미니탭과 에펙스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에펙스라는 프로그램은 미니탭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미니탭의 가장 강력한 어떤 기능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DOE의 좀 현대화에 가까운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지 해서 도입해서 서로 지금 통합하고 협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숙지보다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